안녕하세요. 코르쇼의 인생 노하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중고나라 사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중고나라의 특징과 제가 중고나라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기꾼을 만나면 사실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다 이행하신다면 99%는 걸어낼 수 있지 않나 확신을 하고요. 저도 사실 중고거래를 한 500여 건 하면서 딱 한 번 사기를 당해봤어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당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중고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중고거래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우선 그 아이디를 먼저 클릭하셔서 게시글 보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올렸던 물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사기를 쳤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그 게시글에 아마 컴플레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레코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다 SNS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건 역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것만 입력을 해도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 그런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문자를 보내보고 통화 몇 번만 해봐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판단이 서요. 이 대화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약간의 친분 관계를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기꾼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상황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장황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시간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그 사람을 재촉해서 빨리 입금하게끔 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날려요. 근데 사실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만약에 이거를 잡아두고 싶다면 그냥 10,000원 정도? 예약금 정도만 걸어놓고 그걸 홀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때문에 사기꾼들은 거래 대금을 전체적으로 빨리 넣으라고 촉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이제 구매자가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내고는 최대한 해주되 금액을 빨리 유도하게끔 그런 행동이나 멘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흔들리거나 넘어가면 안 돼요.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직거래가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직거래를 하면은 파는 사람이 오진 않아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위치로 보통 가죠. 근데 이 경우에도 약간 위험한 경우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을 샀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TV가 없으니까. TV에 연결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봐야겠죠. 적어도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봤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기를 칠 사람인지 그런 양아치 짓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다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 됐다 싶을 때는 직거래로 하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직거래일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구매자보다는 판매자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판매자 입장에서 직거래가 어떨 때 위험할 수 있냐면 물건을 그 사람이랑 보통 지하철에서 거래한다고 하면은 지하철 밖에서 안 하고 보통 지하철 기차일보 사이에서 해요. 물건을 기차일보 사이에서 만나가지고 전해주고 다시 돈을 주고. 근데 기차일보 사이에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먹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먹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모바일 뱅킹으로 쏘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다 받아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그 커뮤니티가 중고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하라고 하면 너축구라든지 야구용품이라고 하면 야용사라든지 레고라고 하면 브릭나라라든지 그러니까 각 물건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분명 거기서도 다 중고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고 시장 같은 경우는 글쓰기도 까다롭고 또 물건값도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중고나라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물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반드시 이용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적당한 가격에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또 적당한 판매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타임 is 골드. 시간은 돈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대화를 해가면서 그걸 알아보고 해야지
너무 급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또 그런 사기꾼의 표적이 돼요. 사기꾼들은 직거래를 무조건 기피할 거예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직거래를 안 해요, 사기꾼들은. 왜냐면 직거래를 하는 순간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누가 물건을 팔아도 저는 간다 그래요, 우선.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럼 언제 오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데, 사기꾼들은 절대적으로 직거래는 안 된다고 해요. 돈을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이 물건을 안 사면 안 사지,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마음 자세로 갑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나라라는 것은 참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재밌기도 해요. 분명히 어쨌든 중고거래도 사람과 사람의 거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거래를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구독자 수가 어느덧 400명이 넘었는데 구독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뭐 실패한 인생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찾아주시면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